메뉴도 다 만들고 다 준비가 완벽히 다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임대를 찾으러 다녔어요. 가게 계약금을 넣었는데 그때 이제 1000명 이상으로 딱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 코로나? 네. 1000명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잠잠해질 찰나였는데 1000명으로 넘어가서 가게 계약금을 넣은 상황에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겁나지. 제가 그때 가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금은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무섭다. 네. 좀 돈을 손해를 봤네? 네, 손해를 좀 봤습니다. 몇백 정도 그렇구나. 손해를 봤고. 원래 사장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제가 요리를 잡게 되었고 펜을 잡아서 제가 그때부터 요리를 조금 억지로 배웠죠. 하기 싫은데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고 그렇구나.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 하고 기뻐하는 거에 그래요? 보람을 처음 느껴봤어요. 원래 요리 쪽을 나는 공부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니구나. 네. 그냥 알바같이 네. 일 도와주다가 우연찮게 주방으로 들어가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하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네? 우연찮게? 맞아요. 맛있다고 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적성이 너무 잘 맞아서 한 달만 도와주기로 한 게 3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 재능을 갑자기 찾게 된 거네? 찾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저한테 솔직하게 이제 순수익이나 마진 이런 걸 다 알려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갑자기 또 사업 노하우까지. 네, 이거 너 알게 사는 된 거네. 동네에서 하면 너도 괜찮게 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회사원 월급의 몇 배 정도 되는 순수익을 형이 가져가는 걸 보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정말 재밌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오픈하려던 찰나에 메뉴도 다 만들고 다 준비가 완벽히 다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임대를 찾으러 다녔어요. 가게 계약금을 넣었는데 그때 이제 1000명 이상으로 딱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 코로나? 네. 1000명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잠잠해질 찰나였는데 1000명으로 넘어가서 가게 계약금을 넣은 상황에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겁나지. 제가 그때 가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금은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무섭다. 네. 좀 돈을 손해를 봤네? 네. 손해를 좀 봤습니다. 몇백 정도 그렇구나. 손해를 봤고 거기 좀 마음고생을 했겠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에 좀 눈을 뜨기 시작했죠. 원래 관심 갖고도 있었고 옛날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좀 엄두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 어린 나이였으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우선은 내 본업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사업도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의도해서 난 요식업을 하고 싶으니까 준비해서 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그쪽으로 나를 이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노하우까지 장부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면 돼 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맞춰서 당연히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가게 위치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느는 거야.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도 좀 직감했나 봐요. 네. 계약금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고민의 시간이 그때부터 네. 그게 한 1년 전부터 맞습니다. 맞죠? 고민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건데 네. 제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이 준비 기간을 아까 6개월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6개월을 하지 않고 3개월을 했어. 왜냐면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짧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더 빨리 계약을 했어. 그리고 오픈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확진자가 더 늘어났어. 지난 상황이네요. 그러면 더 끔찍한 거 아니야? 맞아요. 계약금이 한 몇백 정도? 340. 300, 400 큰 돈이지. 큰 돈은 맞는데 다행스러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막 되게 고민도 많고 하는 것 같아서 시련이 진짜 많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련이 아니고 행운이에요. 맞아요. 돌이켜보니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보면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 이 길을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나를 위해서 그냥 일어난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세상에 내가 싫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그런 상황을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300만 원, 400만 원 계약금을 날린 게 다행스러운 일이지. 더 큰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운영을 했다며. 맞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300만 원으로 3천만 원, 3억의 손실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사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생각해보면 내가 난 몇 년 준비한 줄 알았어.
그리고 아니에요. 그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막 수양을 한 줄 알았거든. 실력을 막 갈고. 그것도 아니었네. 돈 벌면서 했던 거네.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온 거네. 그러면 또 그렇게 불편하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나한테 왜 그래?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그러면 사업을 당장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고민은 많이 하긴 했겠어. 근데 네. 예전부터 생각하던 부동산 좀 해봐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조금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상황이 잘 맞았던 게 네. 사업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못 썼으니까 이제 이 돈을 또 자연스럽게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있으니까 그래 부동산 내가 옛날부터 관심 있었으니까 네. 부동산에 일단 좀 넣어놔야겠다. 뭐 작년쯤이면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갈 때였으니까 맞아요. 지금이라도 하나 잡아야겠다. 네,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뭐 되게 자연스럽네.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제가 또 고집이 없어요. 제 성격이 좀 팔랑귀가 되시는 좀 그렇구나. 성향이 좀 그래서 난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부동산이라는 걸 또 이제 알게 되고 유튜브를 또 많이 보게 되다가 친구가 이제 선생님의 유튜브를 좀 소개시켜줘서 최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그거 먼저 좀 물어볼게요. 최 선생님 나오기 전에 그 아파트 한 거. 아파트 그게 먼저인 거죠? 네, 맞죠. 근데 선생님 걸 먼저 알고 아파트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최 선생님이? 그걸 알려줘서 선생님 거도 이제 보면서 다른 유튜브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갭 투자 아파트 물건들을 찾아봤고 그 물건 이제 금액을 생각을 한 게 3천만 원 안쪽이었고 그 이외에 이제 시드머니들은 월세 투자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구분을 했구나, 선생님. 네네.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네. 그 전략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왔어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로요. 그래, 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큰 거 하나 있어야지 집값 올라가는 거에 요런 것만 갖고 있으면 또 약간 불편해. 집값 올라간다는 소식 그런 거에.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도 큰 거를 하나? 그래서 아파트? 아파트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규제 지역 갈지 비규제 지역 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월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시드머니를 조금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게 이제 비규제 아파트였고 다양하게 평당 금액을 계속 찾아봤죠. 아직 시세가 덜 오른 아파트를 찾아봐서 나름 공부를 해서 그때 선생님이 가진 무기는